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사라집니다. 2년 1개월 만에 일상의 모습을 대부분 회복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정영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757일 만에 해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전국 어디서든 인원수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10인 이상 대규모 회식도 가능해집니다. 식당과 카페는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고 유흥시설과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도 새벽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300명 미만으로 제한됐던 결혼식과 콘서트, 예배 등 행사와 각종 집회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공연장의 떼창이나 경기장의 육성응원은 기존의 처벌 대상이었지만 오늘부터 권고로 완화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이른바 치맥도 실내 스포츠를 관람할 때도 가능해집니다. 해외여행도 보다 수월해집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6월부터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시설의 대면 면회와 외출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방역과 의료 체계도 일상 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단계적으로 해제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2주간 감염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사의를 표했습니다. 국회가 심사숙고해주길 바란다며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는데 오늘 전국 고검장들의 긴급회의에 이어 평검사 회의도 내일 열립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휴일인 어제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분란에 대해 죄송하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 법안이 발의된 지 이틀 만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에게 영향이 큰 형사체계는 최소 10년은 운영해보고 국민 공감대와 여야 합의를 통해 고쳐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사직서 제출이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심사숙고할 계기라도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집단 반발에 대한 외부 비판, 또 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내부 시선을 모두 의식한 듯 2019년 법무부 차관 때 검찰개혁에 관여했는데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장은 연일 국회를 찾아가 설득에 나섰지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 지명으로 민주당 분위기는 더 강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안에서도 김 총장이 검찰개혁에 발맞춰왔다는 책임론과 간부 3명의 사의 표명 등 검수완박에 대한 반발이 계속돼 왔습니다. 전국 고검장들은 오늘 아침 대검찰청에 모여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집단사표 제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한 고검장은 시점은 멀지 않았을 텐데 기왕 사표를 내도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시점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전국 단위로는 19년 만에 열리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에서도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발언 기회를 요청했고 오늘 법사위 출석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사표가 수리되기 전까지 총장 신분이니 법사위에 나갈 거다. 이미 사표를 냈으니 출석도 무산될 거다. 전망은 엇갈렸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두 자녀의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의대 편입과 보충역 판정 과정 등에 대해선 당국의 조사와 재검사를 받겠다고 밝혔고 사퇴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후보자는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능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의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은 절차대로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자녀의 지원 사실을 내부에 알린 적이 없고 특혜를 주기도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첨으로 배정해서 방에 3분씩 들어가게 됩니다. 특정 교수님이 만나게 될 확률은 굉장히 거의 천문학적인 통계에 가까울 겁니다. 아들이 경북대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아 재검에서 보충력 판정을 받은 데 대해선 병무청의 CT 검사까지 거쳤다며 허위 진단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자녀의 경북대병원 봉사활동은 누구든 신청하면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아들이 학부생 시절 논문 2편에 공동 저자로 등재된 것도 본인의 공로이지 자신이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의 편입학 과정에 대한 교육부 조사와 아들의 척추 질환에 대한 재검사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구술 면접에서 20점 만점을 준 면접관 3명이 모두 정 후보자의 지인이었다는 점에 대해선 명확한 설명이 없었고 경북 구미의 농지는 최근 친척에게 되팔았다고만 말하며 농지법 위반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에서 더 자세히 소명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정 후보자는 아빠 찬스에 대한 비판적 시선에 대해 아버지가 그 학교에 있다고 아들, 딸을 꼭 다른 학교에 보내야 하냐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 방한합니다.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북 공조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가장 먼저 외교부를 찾습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나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합니다. 양측은 한반도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과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한미연합 군사훈련 시작을 앞두고 그제 동해상으로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며 2발의 발사체를 쐈습니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까지 재개하며 4년 전 스스로 약속한 핵실험과 ICBM 발사 유예 조치, 이른바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했습니다. The potential range of these ICBMs should also remind us that the DPRK's actions are a global security concern. 북한의 ICBM 발사 재개에 따라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 제재 결의도 한미 양측의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석유 수입량을 줄이는 내용 등이 담긴 제재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성김 대표는 오는 20일에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는 등 현 정부 인사들과 논의를 이어갑니다. 이 밖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들과 차기 정부 외교부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도 접촉할지 주목됩니다. 중국의 북핵 협상 수석 대표인 유 샤오밍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의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주변국 주요 당국자들의 방안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